안녕하세요. 신쌤 클래스의 신쌤입니다. 원래 올리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중간에 주제가 조금 생겨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영상을 좀 미리 녹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브릿지로 하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이전에 학생이 수업을 하는데 그날 좀 주말이고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어,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주말 오전 시간이 머리가 이렇게 또랑또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날 오전에 좀 일찍 수업하자 해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수업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수업 촉진을 질문으로 하거든요. 거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익숙한 아이들은 되려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게도 되고 또 아이들은 저의 상태를 또 파악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다가 선생님 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랬더니 게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 그래?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가 5시 반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땡땡아, 네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났다는 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너는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왜 저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웃어요. 피곤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피곤하죠. 지금 아침이니까 괜찮은데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나른해지면 또 피곤한데 그래도 자기는 주중에 게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업은 굉장히 잘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상담을 했는데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땡땡이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다는데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이 되게 약간의 수심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책도 잘 읽는 그래서 훈련된 아이예요. 근데 어머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중에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주말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거듭되면 힘들어지겠죠? 어, 그리고 매번 주말에 이렇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게 돼도 그 중간중간 시간에 계속 게임을 하게 되겠죠. 반드시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아이의 누나가 주말에 동생이 게임을 하니까 누나는 영상을 계속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 다 주중에 게임을 못하고 또는 영상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주말에만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바람은 똑같잖아요. 주말에 책 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주중에 못하는 것을 주말에 하니까 아이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죠. 부모님은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작은 아이를 허용해 줬는데 큰 아이를 허용을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저는 저조차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민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걸 허용해 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집 아이들은요, 책 읽기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책 읽기가 잘 되더라도 오랜 시간 주말에 계속해서 게임을 하거나 계속해서 영상을 보는 것이, 그동안 주중에 잘해왔던 것들을 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희도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PBL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저는 가족 회의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게 좀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연필이나 볼펜이 아니라 유성펜 같은 것들을 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들 해 가지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길동이는 지금 가장 즐거운 게 뭐야?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의 생활은 어떤가? 긍정적인 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요. "요즘 너 고민은 뭐니?" 그러면 이제 처음엔 얘기 안 하지만 그리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질문에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경우냐? 압박을 받는 경우예요. 예. "너 이렇게 계속 게임하면 되겠어?" 이러면 인제 아이들은 그때부터 반응이 안 나오거나 아이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핸드폰 보시잖아요. 저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너 재밌는 게 뭐니?" 하고 이제 거기다 그리는 거예요. 전 전지를 추천하는 게요. 바닥에 깔고 하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거든요. "아빠 요즘 고민이 뭘까? 너무 피곤해. 뭐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서가 걱정이야. 영상을 너무 많이 봐. 엄마의 걱정은 뭘까? 너희들이 좀 잘 컸으면 좋겠어. 키가 좀 자랐으면 좋겠어." 뭐 음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칙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너희들 게임하지 않고 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말에 영상 보고 게임 보는 걸 허용해 줬는데 이것을 종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너무 시간을 확 줄여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보자." 그래서 규칙 만들기 같이 해요. 저는 이 초등학교 1 학년과 4 학년 아이를 둔 이 가정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엄마의 고민이 이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거야.'라는 게 아이들에게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돼요. '아 네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엄마가 주중에 너희들이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 이유들이 있어. 잠자는 시간에 방해받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얘기하면요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늘어 놓고요. 도망 다녀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나 "엄마는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떠니?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없을까?" 계속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요렇게 해 보는 건 어때? 자 이번에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우리 가족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리 하나 찾자. 그래서 이게 잘 지켜졌을 경우 우리 요런 거 해 보자."라는 비전 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동기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게임을 계속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 엄마 아빠도 좀 줄여 볼게."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선이 맞닿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그럼 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제 그 독서는 습관이잖아요. 저하고 독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아이들 미취학 아동기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 상담한 그 부모님들도 초등 저학년 때부터 계속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이 독서 수업을 계속 이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조바심이에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인내심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인내심은 키우셔야 되고요. 조바심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변화하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려 줘야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아이들 미취학 아동교는 막 책을 읽어 주시고요. 막 해 주세요. 4-5 학년 때부터 독서 습관이 다 무너져요. 책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으로 다니기 시작을 해요. 학원 갔다 와서 책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 읽을까요?
엄마 아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들어왔어요. 책 읽으세요 하면 읽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못 읽어요. 아이들의 스케줄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책과는 멀어져요. 책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문자만 읽고 지나가면 독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고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게 하려면 이 아이들 앞뒤 시간들이 비어져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넘어갈 때도 학원 많이 다니는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종일 보내는 친구들이 저랑 독서 수업할 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스케줄을 정리해야 될지를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기 때는 이제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림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내용을 잘 추릴 수 있는지 보고 핵심 단어를 추리고 그것을 가지고 처음 가운데 끝으로 요약 줄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구조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사건 정리들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너무 바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바빠진다는 얘기는 부모님들이 조바심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이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고요. 아이들이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살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죠. 지시적 언어는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열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지만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깊은 생각. 저 이제 아이들과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thinking, thinking, thinking.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면은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글도 시간이 있어야 글이 나와요. 왜냐면 시간이 있어야 생각하는데요. 생각하지 않고 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기대의 대상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셔도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인내가 그 아이들을 성숙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변화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꼭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